여러분, 황태 한 마리가 계란 12개와 같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계란 12개보다 많은 단백질을 가진 식품이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확률도 3배나 늘어납니다. 근육 하나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83세, 내과 전문의로 55년간 진료실을 지켜왔어요.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어도 혼자 걸어 다니는 분들과 70대부터 지팡이에 의존하는 분들의 차이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단백질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져요. 80대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식물성 단백질을 드셨던 분들이었어요. 반면 고기만 고집하시던 분들은 70대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죠. 동년배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정우야,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거냐?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는 평생 젊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78세에 근감소증 진단을 받아 절망했지만 고기 대신 이 5가지 식품만으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텐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린 상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식품이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여러분의 근육을 구할 수 있는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식품들이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다는 거예요. 다만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앞부분만 듣고 실천하시면 오히려 소화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오는 황금 단백질 섭취법까지 완전히 이해하신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기를 주로 드시는지, 식물성 단백질을 찾고 계신지, 아니면 특별한 관리를 안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단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저도 70대 초반에는 달랐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력도 떨어졌고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처럼 저도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체성분 검사 결과였어요.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더라고요. 의사인 제가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 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특히 허벅지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30%나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병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도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자주 앉아야 했죠. 동년배 의사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거든요. 환자분들께 운동하세요, 건강한 식단을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도 어렵고 콜레스테롤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육이 줄어드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변화의 시작은 간단했어요. 매일 드시던 식단에서 단백질 비중을 늘린 것 뿐이었거든요.
고기만이 단백질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을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많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었습니다. 꾸준히 이런 식품들을 드신 지 3년 후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어요. 계기가 된 건 한 환자분이었어요. 92세 할머니셨는데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황태하고 들깨만 잘 먹으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식품들에 놀라운 단백질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에는 병아리콩 샐러드, 저녁에는 들깨죽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꿔봤거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2달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3달째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겼고 병원 계단도 숨차지 않고 오를 수 있었어요. 체성분 검사를 다시 해보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품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식품과 올바른 섭취법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근육량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할 음식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가 완전 식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8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게다가 황태는 우리나라 전통식품이라 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지방 함량은 낮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고령층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79세 김순례 할머니는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계셨어요.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았죠. 제가 황태국을 끓여 드시라고 권했더니 담백한 맛 때문에 식욕이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 재검사에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선생님, 황태 한 마리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서도 장 보러 다니실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황태는 이렇게 드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황태국으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려내어 국물을 만들고 거기에 무와 두부를 넣어 끓이시면 됩니다. 황태채 무침으로 반찬을 만들어도 좋아요. 황태채를 물에 불려서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무치시면 맛있는 밑반찬이 완성돼요. 황태포를 그대로 구워서 드셔도 좋고 황태해장국으로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루 황태 50g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단백질 40g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황태를 우려낸 국물보다는 황태 자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과도하게 드시지 마세요. 황태를 불릴 때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염분을 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 식물성 고기라고 불린다는 거 아셨나요?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콩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병아리콩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철분과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81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를 제한하고 계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50을 넘어서 약을 드시고 계셨죠. 병아리콩 샐러드를 점심에 드시게 했더니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작은 콩이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다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병아리콩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준 덕분이었어요. 병아리콩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먼저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삶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삶은 병아리콩을 샐러드에 넣거나 으깨서 후무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후무스는 병아리콩을 으깨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어 만드는 중동 요리인데 빵에 발라 드시면 맛있어요. 콩밥에 넣어 지으시거나 카레에 넣어 끓이셔도 됩니다. 병아리콩 스프도 추천해요. 삶은 콩을 야채와 함께 끓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돼요. 하루 삶은 콩 반 컵 정도면 적당해요. 이 정도면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드셔야 해요. 충분히 삶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요.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게 익고 소화도 잘 돼요. 캔으로 나온 제품도 있지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근육을 키우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시금치 100g에는 단백질이 3g 들어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많아서 혈액 생성을 도와주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도움이 돼요.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눈 건강에도 좋고요. 76세 이영자 할머니는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걸음이 불안정하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성분 검사 결과 하체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매일 시금치 나물과 시금치국을 드시게 했더니 5달 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시금치만 먹었는데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긴다니 신기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문제 없으시고 장 보러 다니실 때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세요. 시금치는 이렇게 드세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금치 나물로 무치는 거예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과 깨소금, 마늘로 무치시면 됩니다. 시금치국도 좋아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거나 시금치 계란국으로 끓여 드시면 단백질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 주스로 마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생으로 갈아서 마시면 옥살산이 많으니까 살짝 데쳐서 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루 150g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에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행히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철분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바로 퀴노아입니다. 퀴노아가 완전 단백질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어요. 퀴노아 100g에는 단백질이 14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현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곡류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또한 키노아는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마그네슘과 인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밥 대신 키노아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는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조절이 어려우셨는데 키노아로 바꾼 후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또한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쌀밥보다 고소하고 씹는 맛도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근육량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활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키노아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쌀과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쌀을 씻듯이 키노아도 여러 번 씻어서 사포닌을 제거한 후 사용하세요. 키노아만으로 밥을 지어도 되는데 물 비율은 키노아 1컵에 물 2컵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삶은 키노아를 야채와 함께 섞어서 드레싱을 뿌리면 영양 만점 샐러드가 완성돼요. 죽으로 끓여 드시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우유나 두유와 함께 끓여서 단백질을 더 보강할 수도 있어요. 하루 마른 키노아 70g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키노아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씻어서 드셔야 해요. 사포닌은 쓴맛을 내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씻어서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구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5번째 식품은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깨 100g에는 단백질이 22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두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들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죠. 83 최병호 할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드셨죠.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왔고요. 들깨가루를 매일 드시게 했더니 석 달 후부터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깨가루만 먹었는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텃밭일을 하고 계세요. 들깨의 항염 효과와 양질의 단백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시켜준 거죠. 들깨는 이렇게 드세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들깨가루를 국에 넣는 거예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한두 큰술 넣으면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들깨 나물도 맛있어요. 시금치나 콩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단백질도 늘리고 맛도 좋아집니다. 들깨죽도 추천해요. 들깨가루와 쌀을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죽이 완성돼요. 들기름으로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음이나 무침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들깨가루 2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칼로리가 높다는 거예요. 들깨 100g에 570칼로리나 되거든요. 비만이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들깨도 견과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들깨가루는 쉽게 산화되니까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냉장 보관하는 게 좋아요. 가루보다는 통깨를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 드시는 게 신선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고기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5가지 식품을 알려드렸어요. 황태와 병아리콩, 시금치, 퀴노아, 그리고 들깨였죠. 각각이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나 근육 합성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처럼 70대에 시작해서도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의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걱정도 덜 하시죠. 게다가 우리나라 전통 식품들이라 구하기도 쉽고 요리법도 다양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만 드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백질과 운동이 만나야 비로소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삶은 병아리콩 반 컵을 드셔보세요. 시금치 나물을 매일 한 접시씩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더욱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80대가 되어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는 비법과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조합법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댓글에 들깨 1주차 시작 이라고 적고 매주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세요. 사주 완주하신 분들끼리 성공 댓글도 공유해 주세요. 황태든 병아리콩이든 시금치든 여러분이 선택한 식품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